네, 무료 철학 박사. 말하는 품새로나, 그리고 평소 행실로 봐. 도저히 박사라고 믿기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철학 박사라고는 절대 믿을 수 없는, 그런, 행실, 언행과 행실, 일삼고 있는 무료 철학 박사 강진주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은 약간 베컴 헤어스타일이 덜 눌렸네요. 아니에요. 머리가 길어져가지고 눌리는 거예요. 계속 가라앉아요. 세워야 되는데 못 세우고 있어요 지금요. 뭐 바르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제가 그래서 저보고 방송에서 자꾸 저 가지고 자꾸 머리랑 옷 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좋아하는 저 독자들이 굉장히 싫어요. 김호준 씨를. 우리 잘생긴 선생님을 털 많이 난 사람이 털도 안 깎고. 제가 지금 와서 하는 얘기죠. 옷도 그닥 좋지도 않으세요. 그쪽도 뭘 그거 매번 옷 가지고. 개편 시기가 다가오니까 슬슬 사람들이 정신이 나고 있습니다. 사연을 들어보고 상담 들어가겠습니다. 제 고민은 아들의 교육 문제입니다. 저는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 아들이 일반 중학교가 아니라 시골의 대안학교에 가서 농사 짓는 법도 배우고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법도 배웠으면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저의 이런 생각을 현실을 모르는 사치 혹은 제가 비교적 경제 형편이 괜찮기 때문에 허영일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길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부모가 나서서 없애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하네요. 사실 제 아들은 학원을 다니지도 않고 방학이면 하루 종일 집에서 빈둥거리기를 하거나 시골 체험 캠프 같은 것을 갑니다. 그러다 전국 수학 모의고사 등수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지만 저는 이런 부분이 전혀 걱정이 되지 않고 아들과 농담을 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요즘 가끔 내가 너무 아이를 방목하나 혹시 공부라는 것을 조금의 강요를 곁들여서 시켜야 하는 것은 아닌가. 정말 나의 허영이 아이가 세상에 나가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을 막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를 시골 대안학교에 보내 마음껏 놀 수 있는 10대 시절을 마련해 주는 게 정말 저의 허영일까요? 이걸 왜 허영이라고 표현했을지 잘 모르겠네요. 우선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저의 생각이 있긴 합니다만은 허영이라고 생각하면 허영이시죠 뭐. 어떡하겠어요. 이게 문제가 허영이라고 생각하면 허영이고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데 네. 이 상태가 불안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요. 저는 네. 이걸 스스로 허영이라고 부르는 마음의 상태가 불안한 것이지 예. 이 선택이 허영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데 불안함이 가시지 않나 봐요. 네. 여기 단어들 보면 경쟁력을 막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 네. 허영의 기운이 농후하다라는 느낌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그러니까 학교에서 뭐 어떻게 뭐 불미스럽게 어떤 문제 때문에 경쟁 때문에 예전에 카이스트 사건도 있었지만 자살하는 친구들의 공통점은 경쟁을 받아들여요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나면 지면은 하소연할 데 없어요. 이 게임을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사실은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경우라면 지금 사실 국내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는 건 미친 짓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경쟁이 너무 이렇게 심하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고등학교 강연을 갔는데 어느 고등학교가 자사고가 됐어요. 최근에 자사고가 되면 외부의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잖아요. 그날이 뭐냐 하면 새로운 그 학부모들한테 우리 학교 오면 서울대 연대고대 간다 이거 자랑하는 날인데 그 전날 한 아이가 자살했어요. 모든 사람이 지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강연을 했거든요. 경쟁을 받아들이면 안 되고 너희들이 해야 될 것들 이걸 강의를 했어요. 그때 국어 선생님이 우시는 거예요. 근데 국어 선생님이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가 하루만 빨리 와서 선생님 얘기를 들었으면 안 죽었을 텐데. 근데 또 재밌는 게 저 강의 끝나자마자 그 강당에서 저희는 어디 가고. 그러니까 학교 안에 서울대 연구대를 몰아쳐야 돼요. 그래야지 홍보가 되니까.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어정쩡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허용이 되죠. 옆집 아줌마도 거길 보내더라. 나도 보내겠다. 뭐 이러면 이제 허용이 되는데 이분도 보니까 여러 글을 보니까 요 안에 보면 상담 내용이 보면 경쟁력이라는 단어 이런 단어 나오시죠. 무료 철학 박사님의 충격 여부 상관없이 중간중간에 말을 끊어줘야 되는데. 오늘 피곤하시죠? 평소라면 벌써 10번쯤 끊었을 텐데. 피곤하셨어요.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데 시계를 보니까 6분이나 지났어요. 죄송합니다. 예. 죄송하실 건 없고요. 제가 멍한 탓이죠. 네. 잊어버리셨죠? 무슨 얘기를 해야 되죠?
어쨌든지 간에, 이거 방송 듣거나 뭐, 기타 등등 뭐, 하시는 분들은요, 정신 차려야 돼요. 이게 직접 안 죽인다 그래가지고, 살인이 아닌 건 아니에요. 더 교묘하게 우리 어른들이, 세상에 어째 어른들이 아이들을 죽이는데 협조를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인간이면, 좀 이제 아이들이 왜 우리의 가치를 그렇게 안 좋은 가치잖아요, 또. 막 경쟁만 하고 이런 가치들인데, 그거를 아이들한테 이렇게 강요를 하는지 모르겠고, 다 반성을 좀 해야 되겠어요, 좀, 이 부분은. 저는 이제 100% 동감은 하는데,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우리 사회가 초식동물 사회라고 하잖아요. 초식동물들이 많이 모여있는 게, 모여가지고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많이 모여있으면 자기가 잡혀먹을 확률이 떨어지니까, 맨 뒤에 처지는 놈만 잡혀먹고, 나머지는 또 당분간 안전하고. 그래서, 맨 뒤에만 안 쳐지면 되는 거예요. 초식동물 사회라는 게. 그래서 내가 혹시 끝에 있지 않을까. 부모들이 과외를 시키는 것도 대부분 내 자식이 무조건 1등 할 것이다 라기보다는 꼴찌하지 말아야 된다. 남들만큼은 해야 된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두리번거리는 건데 이분도 똑같은 거죠. 대안학교를 보내놓고 두리번거리고 있는 거죠. 혹시 이게 잘못된 선택 아닐까. 근데 이분처럼 대안학교를 보낼 만큼의 경제력이나 의식이 있는 분들도 이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분보다 더 나아가서 영국의 유명한 서머힐 스쿨이라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국 학부형들이 꽤 많은 우리나라 학생들을 보내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6학년이 되기 전에 돌아온다고 해요. 보낸 지 한 3년 됐는데 방학 때 한국에 오잖아요? 한국에서 영어 학원 다니는 애보다 영어를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거기서는 공부를 안 시키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놀게, 그러니까 공부하고 싶을 때까지 계속 내버려 두니까 애들이 자기들끼리 노느라고 고급 영어가 필요 없잖아요, 전혀.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영어 학원 다니는 애들보다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이 가면 1명, 2명만 살아남는데요, 한국 학생들이. 근데 1명, 2명 살아남은 학생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답답하잖아.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나이가 먹어갈수록 좀 복잡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데 그러면 자기가 필요하면 그때부터 한국에서 영어 학원을 배운 애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시간 내에 따라잡을 뿐만 아니라 급격하게 그리고 공부를 막 시작한다는 거죠. 자기가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그런 학교에 끝까지 남겨둔 그 학부형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변화가 뭐냐 그럼 결국은 그 아이들이 켜서. 그랬더니 자기가 보기에 내가 그렇게 자식을 그렇게 보내고 나서 20대가 됐는데 10년 후에 가장 큰 변화는 자기하고 가장 큰 차이는 나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는데 이 아이는 자기가 뭘 해야 행복한지를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럼 장땡 아닙니까? 사는데 다 행복하려고 사는 건데 행복할 방법을 배우질 못한 채 크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큰 아이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잠깐만요. 제가 장땡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고급 용어죠, 장땡. 방송 용어 아닌 관계로. 그럼 장땡을 뭐라고 그러죠? 최고다. 그걸로 수정하고 하시죠. 예. 그게 뭐냐면요. 그 모기업 뭐 다 아실 거예요. 우리 뭐 제일 굴지의 기업인데 너무 근무 시간이 앞에 있고 야근을 하잖아요. 거기서 보면 저보고 2시간 강의라고 애들 창의력을 하래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주 3일 근무면 창의력은 생긴다. 저절로 생긴다. 예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집에서 뒹굴뒹굴 거리는 아이들은요. 오후 되면 이래요. 엄마 뭐 할까? 뭐 먹을까? 학원에서 애들을 뺑뺑 돌리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자기 행복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을 찾으면 오늘은 뭐를 먹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뭘 만들어 먹을까? 그러니까 무조건 게으르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한번 뛰기 시작하면 다 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스톱을 시켜야 돼요. 그냥 느려도 된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문제고 또 하나가 대학 교육을 또 착각을 하고 있어요. 무슨 특목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특별한 재능, 창의력이 길러져서 나올 거라고. 더 특별한 아이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맞아요. 대학교는요 보내실 때 경쟁 없이 애가 놀도록 배우는 거고 스펙은 못 쌓겠지만 지가 원하는 건 지가 뭘 좋아하는지는 알거든요. 그리고 지가 뭘 원하는지 아는 아이를 남겨두고 돌아가셔야지 엄마가 죽으면 나는 어디로 가야 돼 이런 아이로 만들어 놓으면 오래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래 사시면서 돈도 오래 벌어야 돼요. 오래 벌어요. 힘들어요. 오래 벌어야 되고. 네. 이게 요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대안학교가 그 흔히 말하는 386 세대들이
이 아이들을 대안학교에 보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좋아요, 거기까지. 근데 문제는 무슨 노력을 20년간 하셔야 되냐면 이제 386 세대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이 지금 이제 20대가 된단 말이에요. 이 386 세대들이 뭐를 했냐면 사회를 대안 사회로 막 바꿔놔야지. 대안학교 나오니까 할 게 없어요, 애들이. 제가 그런 걸 왜 하긴 했냐면 홍대 같은 데서 강의를 하다 보면 대안학교 애들이 대학은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제 강의로 와. 애들이 대안이 없어요. 대안학교 나왔더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안학교면 어떤 공동체도 마련돼서 그 학교에서 자생적으로 이렇게 즐겁게 살면서 공동체 생활도 하고 그다음 학교 나와서도 살 수 있는 이런 리사이클이라고 그러나 순환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저 고도에 섬 하나 세워놓고 거의 무슨 외행구단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나와가지고요. 애들이 엄마를 원망하는 사람이 반 정도 돼요. 대안학교 출신들이. 나 여기 대학 다녀야 되는데 막 자기가 민주투사라고 왜 나를 희생양으로 삼았냐. 이게 놀라운 통계예요. 그러니까 때때로 보면은 아이는 가기 싫어요. 또 이상한 경우는 그냥 애들이랑 그냥 여기서 뭐 음악 듣고 그냥 이렇게 지내고 싶은 아이인데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얘야 인간은 뭔지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애를 설득해가지고 대안학교에 보내니까 애들이 거기서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도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대안학교가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는 학교가 아니라 지금 몇몇 아이들한테는 하나의 선택지가 돼버리고 다른 경험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대안학교의 근본적인 정신이 경쟁 안 하고 다양한 경험을 직접 하고 이거여야 되는데 지금 사실 대안학교 몇 군데 가보면 너무 특화돼 있어요. 무슨 도사 양성소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농민학교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혹은 수도원 같은 것도 있습니다. 수도원 같은 거. 네. 그러니까 이게 네. 대안학교를 하는 사람도 지금 잘못돼 있고. 수도는 수도원에 맡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근본적으로 이거 좀 반성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경쟁을 안 하게 해야 된다. 애들을 게으르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유가 있어야 되고 분명히 게을러야 돼요. 이 세상에서 창의력은 게으름에서 나오거든요. 이런 것 같아요. 386 세대 말씀하신 게 생각난 건데 자신이 이제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의 진보성, 뭐 그런 게 있기도 하고 또 있는 척 하기도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데 그 진보성하고 무관하게 그걸 수행하는 방식의 보수성. 그렇죠. 그걸 모르는 거죠, 사실은. 그걸 모르죠. 이런 것 같아요. 말씀 듣다 보니까 또 그런 생각이 나는 것이 이분들이 다 부모님들은 내가 이렇게 겪어봤어 아는데 이게 최선의 길이야 라고 아이들이 최단거리로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을 선택해 주는 거거든요. 어떤 부분은 대안학교를 선택하는 거고 내 아이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이런 대안학교 창의력 길러가지고 어느 순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돼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선택하는 거거든요. 여기가 똑같죠. 방법이 다를 뿐. 똑같을 수가 있어요. 이 문제가. 그런데 이게 이제 결국은 아이들 자신이 선택을 해 나가면서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면서 자기 삶의 기준을 만들어갈 기회를 뺏는 거죠. 항상 대신 선택해 주니까. 대신 선택해 주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이 가고 나면 말씀하셨듯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나. 아들, 딸이기만 한 상태로. 교육 제도를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어른이 돼버리는 거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3년 뒤에 중학교 들어가게 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해도 돼요. 어차피 한 번만 힘들지. 출마하십니까? 교육감으로? 로테이션의 문제예요. 계속 들어와요. 그러니까 한 4, 5년만 고생해도 되는데 입시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 고등학교 경쟁 안 하는 방법은요. 졸업한 지 3년 된 애가 입시하든 뭐든 무슨 신경이에요. 그럼 경쟁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들어가서 문제예요. 선생님들이 개입하고. 고민 많이 해요. 교육 문제죠. 나름. 2, 3년 쉬게 하면 돼요. 그래 각자 알아서 가는 거야. 가려고 가고. 이 이제 경쟁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나라는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세계 1위 맨날 하는 핀란드 따로라고 한국말 잘하시는 핀란드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물어본 적 있어요. 언제 한번 만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학교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제도와 관련해서 제일 신기한 게 뭐냐 그랬더니 등수를 다 왜 발표하냐. 자기들은 등수를 잘 모르는데요. 일단 등수를 내지를 않고 자기 성적만 안답니다. 성적만 아는데 자기 성적 중에 어떤 과목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거를 공부하려고 노력하면 되는 건데 왜 내가 남의 아이들의 성적을 알아야 되냐 이거죠.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1등 하잖아. 거기서 전 세계에서 근본적인 발상을 바꿔야 되는데 이 발상을 아무도 못 바꾸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또 이렇게 봐도 돼요. 사실은 뭐 우리가 저 6.25 이후 해방 이후가 몇 년 안 됐어요. 사실 굉장히 오래된 것 같지만 그리고 지금 이제 정도는 좀 뭔가 이제 근본적으로 한번 틀을 바꿔야 될 때가 사실 온 건데 굉장히 촌스럽잖아요. 사실 어디 얘기하기도 지금 뭐예요? 우리 교육제도를 보면 이거는 뭐 초등학교 아이들이 교육제도 만든 것도 아니고 막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몇 가지 조처만 취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데 몇 가지 조처하면 이제 강신주 무료 철학 박사님 책이 많이 팔리고 사방팔방에서 강행이 들어오고 그리고 교육감 출마해서 당선되고 어쨌든 교육감 출마하시면 연락 주세요. 연락할게요. 네. 참모. 아니 낙선을 위해서 제가 자 그럼 결론으로 이 학부형께 무슨 말씀을 이게 뭐 우리가 했던 얘기가 사실 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들어 있는 건데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거 하나는 아셔야 돼요. 뭐를 결정을 하면 그 뒤쪽까지 어찌 될 건가를 고민을 하지 못하면 어른이 아니니까 지금 순간적으로 대학고등학교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자기 아이를 두셨으면 우리 교육제도서부터 대안학교의 실태 그리고 핵심이 뭐고 아이의 행복이 뭔지라는 그 진지한 성찰이 있어야 되는데 약간 좀 가벼우시고 주변 얘기에 지금 귀가 팔랑팔랑 이게 더 멋있어 보였을 수도 있어요. 네, 혹은 이렇게 하는 게 나한테 어울려. 네. 나처럼 진보적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지금 들어있거든요. 더 깊게 성찰하시고 어쨌든 주어진 조건은 있어요 지금. 거기에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결정을 하신 다음에 감당을 하실 부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더 많이 하셔야 되죠. 근데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했던 건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라고 아이한테 얘기하는 변명 나중에. 그러니까 더 많이 지금 고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이 우리의 교육, 아이 교육이 뭐고 아이 행복은 뭐고 더 고민을 많이 하시면 어쨌든 선택은 무언가 버리는 과정이기도 하니까 요 조건에서 아마 최선의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근데 아이를 두고 고민을 할 때 뭐 허영인가 이런 지금 그 단어들이 자꾸 떠오르시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그 더 깊이 있게 실질적으로 고민을 많이 안 하시는 거죠 지금. 다른 기준에 의해서 지금 많이 움직이시니까 어떤 결정을 하셔야 되죠. 아무리 그래도 그럴 때 뭐 어쨌든 그게 어찌 됐든 간에 100% 만족스러운 건 아닐 거예요. 이 현실의 문제는 항상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결정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뭐 남의 아이 일은 진짜 개입하기 진짜 힘든 일이라서 이게 그렇죠. 그 아이의 인생도 걸리기 때문에 힘들어요. 다만 부모님이 이렇게 허영이라고 스스로 불어내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스스로 성찰하다 보면 그게 핵심이죠. 뭐. 만나겠죠. 내가 왜 이 선택을 했는지 이게 아이를 위해서인지 나를 위해서인지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 사람들에게를 위해서인지 정말로 아이가 완전히 방목당하고 그래서 자기가 무엇이 행복한지를 알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선택한 건지 그런 걸 잘 살펴봐야 될까요? 그럼요. 고민 많이 하셔야죠. 또 하나가 이제 우리 세대들이 지금 어머님 또래, 이 아버님 또래 사람들이 경쟁교육을 받아왔던 사람이고 대안학교 자체가 없었던 시절의 사람이니까 사실 대안학교도 이제 뭐랄까요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중인 거죠. 겪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머님 머릿속에는 대안학교는 간접 속에 있어요. 기본적으로 경험을 안 해봐서. 그러니까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대안학교를 가셔가지고 한 2, 3일 그 근처에 머물러서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아이들이 행복한지 뭐한지. 그러니까 그 어떤 자꾸 머리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이 문제는. 어차피 아이들이 대안학교라 그러면 아이가 생활할 곳이니까 직접 가서 몸으로 한번 여긴 충분히 행복할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곳을 선택을 하시고 대안학교라면 이런 식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간념에 너무 많이 매몰되지 말라라는 거. 특히 이제 요 정도 아이 뒀으면 저희랑 아마 비슷한 세대일 거예요. 386세대. 386세대의 가장 큰 문제는 간념성이에요. 이 간념성. 그렇죠. 이거를 나름대로 극복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어린애 같은 일을 벌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386세대.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좀 그런 것도 좀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개편이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충실해지고 있고요. 열심히 방송을 하죠. 저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신주 무료 철학 박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